같습니다. 오늘 앞에서 말씀하셨던 분들의 이야기가 저 또는 월드비전의 귀한 배우이기에 앞으로 실천의 과제로 남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저는 시간 관계상 맨 뒤에 해야 될 이야기를 먼저 하고 그리고서 이제 다음 이야기를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는데요. 9월 26일입니다. 한 2주 정도 됐죠. 평양을 갔습니다. 평양을 도착해서 들어갑니다. 이미그레이션 끝나고 들어갔더니 북한 친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디냐 선생, 아니 문 닫고 나가더니 이제 또 문 열고 들어옵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지? 했더니 제가 2015년 12월에 민간단체 중에 제일 마지막에 들어갔다가 16년서부터 거의 1000일 동안 3년 동안 민간단체가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또 처음으로 또 들어가게 되는, 카운트하지 않았지만 북한 친구들은 첫 방북이라고 하는 것을 저한테 인지시켜 주더라고요. 민간단체로서 처음으로 9월 26일 날 평양을 방문했고 평양 사업을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가 언뜻 친구들이랑 이런 얘기를 합니다. 왜 월드비전이 처음이었냐고. 그랬더니 북한 친구들이 생각지도 않은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 중에 배움이 있었습니다. 사실 부끄럽기도 했습니다. 첫 번째 이유가 우리는 한 팀입니다. 한 팀이래요. 그래서 제가 아니 어떻게 우리가 속으로 기분이 되게 좋죠. 그래서 어떻게 한 팀이냐고 그랬더니 이 친구들이 하는 얘기가 월드비전은 언제나 후원자와 수혜자로서 자기들을 만나지 않았더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들이 얘기하는 것이 월드비전이 밀가루를 지원합니다. 그럼 밀가루에 월드비전 마크를 박습니다. 근데 월드비전 마크만 박지 않습니다. 북쪽 친구들의 기관명도 같이 써줍니다. 그러니까 월드비전의 북쪽 파트너는 민경련, 민족경제협력연합회입니다. 그러니까 월드비전의 이름과 그 다음에 민족경제협력연합회 이름을 같이 써줍니다. 왜? 우리 둘이서 북측 아이들을 돕는 거니까. 내가 주고 당신이 받는 거요가 아니라 우리 둘이서 같이 하는 거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협력관계를 계속 얘기를 하거든요. 물자를 받을 때도 인수증은 그렇게 씁니다. 월드비전과 민족경제협력연합회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뭐뭐 사업에 수여되어지는 물자를 다음과 같이 인수합니다. 그러니까 북측 친구는 늘 저희들도 모르게 저희 월드비전 사업의 기본 정신이긴 하지만 그들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간 팀으로 인정했던 거죠. 그것이 장기적으로 그들의 머릿속에 우리는 한 팀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팀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그 친구들이 이걸 통해서 했어요. 물론 그거는 월드비전만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많은 민간단체들이 보이지 않게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금 평양 왔다 갔다 하면서 구호 몇 가지 보셨습니까? 근데 인상적인 게 하나 있었습니다. 뭐냐면 인민생활의 자립화. 인민생활의 자립화라고 하는 문구가 상당히 써 있습니다. 근데 이 친구들은 저희들은 그 자립이라는 단어를 처음에 월드비전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자립을 월드비전을 통해서 배웠다가 아니라 우리 파트너들이 일을 하면서 당신들의 자립을 위해서 무엇인가 우리가 협력해야 될 것이 있고 당신들이 주인이어야 하고 우리는 거기에 기여자로서 당신들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했는데 그 자립이라는 말이 자기들한테 익숙하다라는 거죠. 월드비전은 그렇게 일하신 것 같습니다. 라는 게 그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세 번째는 월드비전 정말 까다롭게 일합니다.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약속하지 않지만 한 번 약속하면 반드시 지켰습니다. 그 신뢰가 우리 당에서, 우리 조국에서, 우리 민경련에서 월드비전을 첫 방문자로 할 수 있는 용기와 힘이 됐던 것 같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 친구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월드비전은 크게 말대포 쏘지 않았습니다. 무엇을 했지만 무엇을 했다고 얘기하지 아니했던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이 알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와 같은 것들이 월드비전만 그랬냐?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민간단체들이 보이지 아니하는 곳에서 그런 일들을 하고 있고 지금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북한 친구들이 당신들이 처음 한 겁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민경련 내에서는 월드비전이 유일한 단체이고 첫 단체이자 마지막 단체입니다. 민경련을 보기엔 첫 단체가 맞지요. 물론 민화과 관계하는 단체들도 아직 방북하지 못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첫 방북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들을 수 있지만 그것이 월드비전만 해당되어지는 이야기는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거룩한 방송국에 이야기하는 거 들으시지 않았습니까? 곳곳에서 북의 동포들과 아이들을 위해서 고구마와 민족 통일을 위해서 헌신하고 보이지 않게 일하는 인분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이 때로는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북한 사회 특성상 보여지지 못할 때가 있는 거죠. 특히 이렇게 언론이 주최하는 세미나든가 이런 데서 특히나 더 조심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제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월드비전 사고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먼저 대부분은 문건으로 하고요. 북한 친구들이 왜 월드비전 사고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신뢰를 갖게 됐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자면요. 이게 월드비전 사업장입니다. 이 사업장은 한국 사람들이 갈 수 있는 사업장입니다. 그럼 평양에도 사업장이 있습니다. 그러나 평양에만 사업을 했다면 굳이 월드비전까지 거기에 숟가락을 얹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했었고 북한 전역에 사업장을 하고 일하기를 저희는 원했고 북 친구들이 그것을 받아들여줬습니다. 그랬던 핵심적인 것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자립, 식량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그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스스로가 식량을 생산할 수 있게끔 자립화되어질 수 있는 기술 협력을 했다는 거죠. 1998년 10월 1일 날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대홍단, 백두산입니다. 대홍단에 올라가서 인민들이 먹는 문제 감자로 해결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감자에 있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게 시감자를 만들어내는 건데요. 월드비전 그 기술이 없습니다. 그래서 월드비전이 고민했던 건 우리가 갖고 있지 않지만 우리 정부가 갖고 있는 기술을 북측에 전달할 수 있는 브릿지 역할을 하자라고 하는 결정을 하고요. 한국의 농촌진흥청이 갖고 있는 시감자를 만들어내는 기술을 월드비전을 통해서 북에 전달하게 되어집니다. 근데 감자는요, 평양에만 심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북한 전역에 심어 있었고, 북한 5군데의 사업장을 열어서 생산 공장을 만들어야만 됐었고, 그 시감자 생산 사업에 있어서 가장 중차대한 문제는 바이러스 프리 문제였기 때문에 높은 지역, 해안가 이쪽으로 외곽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 평양에 도착하고 하룻밤을 자고 저희가 전세기를 빌려서 백두산을 올라가고 화북을 가고 배천을 내려가면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업에 대한 성과가 북측에서는 많은 민간단체들이 사업을 했고 그 사업 중에 가장 성공적인 사례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희가 듣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저희가 남들이 가지 못하는 것을 갖고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보지 못한 것을 봤기 때문에 본 것을 봤다 얘기하지 아니하고 들은 것을 들었다 얘기하지 않았는데 그게 북한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2007년에 북한 친구들이 이제는 후원자님들 모시고 오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했던 거 큰 소리 한번 냅시다. 라고 해서 2007년에 저희가 대규모 방북을 백두산으로 하게 되어지고 대홍단에서 하룻밤을 자면서 그 감자 꽃바다를 만끽하고 왔던 기억이 있습니다. 예, 이것들은 뭐 여러분 다 아실 겁니다. 아시는 거기 때문에 저희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자는 많은 분들이 감자 없었으면 죽었을 것이다, 굶어 죽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감자만 먹으니까 너무 힘들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감자는 성공했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친구들한테 물었습니다. 감자 20년입니다. 98년이죠. 98년 10월 1일 시작했는데 벌써 2018년 10월 1일이 지났고 북한 측이 20주년 어떻게 보낼 거냐 그랬더니 대대적인 행사가 있을 것이고 대대적인 큰 성공이 있었고 그걸 자축하는 시간들을 가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말씀하셨던 대로 월드비전 사업장 5군데 있고 시감자 사업장 5군데 있고 이 사업에 대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챙겼습니다. 월드비전 사업장을 매년 방문해서 시감자 생산 상황을 체크하면서 이 사업을 독려했던 과거의 경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드비전 사업은 전세기를 타고 다니면서 북한 전역을 다니면서 일할 수 있는 시간과 계기가 되어졌던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갖게 되어졌습니다. 예, 이거는 시간 관계상 보진 않겠습니다. 북한 친구들한테 얘기했습니다. 우리 후원자들이 지금 중요한데 후원자님들 모시고 와서 이 사업장 보여드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야 이게 지방 가는 데마다 후원자님들 가시는 게 좀 불편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더니 다음에 갔더니 이 친구들이 CD 하나를 만들어준 겁니다. 자기네가 돌아다니면서 북한 전역에 있는 월드비전 사업장을 다 촬영을 한 겁니다.
그 촬영한 거를 이걸 가지고 후원자님들한테 보여드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달 또 지났습니다. 원래는 사진 잘 안 찍습니다. 근데 저희가 화보집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북한 친구들한테 우리가 화보집을 만들고 싶은데 기다리십시오. 근데 북한 전역을 다 돌아다니면서 월드비전 사업장에 대한 사진을 다 찍어왔습니다. 거기에 월드비전 사업 찍은 사진을 합쳐서 화보집을 만들었는데 그 화보집은 남쪽에도 있고 북쪽에도 있습니다. 예, 저희가 국수공장 운영합니다. 지금도 운영합니다. 안주와 개천, 삼지연에 국수공장 운영해서 계속 먹이고 있습니다. 식수 사업합니다. 북한의 물 사정이 상당히 안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수 사업 상당히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런 사업에도 관심을 가지시고 보여주셔야 됩니다. 이제는 인프라를 구축하는 부분에 있어서의 교회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져야 합니다. 예, 아이들 사업, 타가수 사업 계속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국제본부를 통해서 긴급보 사업을 하게 되어지는데 두만강이 범람했을 때에 현장을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현장 각 곳에 돌아가서 월드비전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외국 직원들이 와서 모니터링을 해온 겁니다. 그러면 월드비전이 보낸 물자를 어떻게 분배했는지에 대한 분배 내역서, 현장 집에 들어가서 월드비전 물건이 어떻게 분배되는지 물어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직접 물어보는 얘기를 갖게 되어집니다. 이것을 좀 집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05년입니다. 한 후원자, 그러니까 월드비전 자문이신데 서울대학교 교수님이신 한 분이 저한테 지나가더니 야, 월드비전이 많은 사업을 했는데 이 사업을 아직 안 했어. 이 사업을 해야만 그들이 자립할 수 있어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뭔데요? 사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아니, 우리가 어떻게 사람 농사를 짓습니까? 아니야, 그래도 사람 농사 짓지 않으면 이거 모래성 쌓는 거야. 사람 키워야 돼. 언제까지 줄 거야? 사람 키워야 됩니다. 그것이 저의 머릿속에 박혔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는데 그 친구들이 맨 처음에 예상한 대로 콧방귀를 낍니다. 말이 안 된다는 거죠. 가끔 가다 들어와서 가르치면 되지. 우리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애들을 우리 과학자들을 가르치려고 합니까?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거를 3년을 설득을 합니다. 그러면서 시작했던 것이 뭐냐면 2001년서부터 14차 매년 연말에 월드비전 사업에 대한 평가회를 전문가들이 모여서 합니다. 북측학자들과 남측학자들이 같이 모여서 하거든요. 이 그림입니다. 14차를 했습니다. 그거는 14년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만났던 분이 최소 14년을 각 분야별로 만나는 겁니다. 그러면 맨 처음에는 배추 박사끼리 모여서 얘기하거든요. 고추 박사끼리 모여서 얘기를 합니다. 근데 14년 정도 되면 배추 박사 배추 얘기 안 합니다. 그 배추 박사 내 자식은 말이야 결혼도 못하고 며느리를 얻었는데 개차 말이에요. 막 이러면서 자기네끼리 가족 얘기합니다. 하나의 공통점을 모았더니 자기 삶을 나누는 친구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게 통일이 아닐까? 통일의 작은 모습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전문가 집단을 통해서 저는 배웠습니다. 올해 15차를 거대하게 하기로 국가 합의서를 9월 28일 날 체결을 했습니다. 올해도 이것은 진행되어질 거고 50여 명의 우리 과학자들이 평양을 방문하게 될 겁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3년을 북한을 설득을 했습니다. 북한이 정말 우리 사람들 내보내면 기술 연수뿐만 아니라 안전의 보장, 건강의 문제 다 책임질 수 있습니까? 합시다. 그래서 북한 친구들 맨 처음에는 평양에서 하자고 했어요. 그때 남쪽 사람들이 거기서 주거를 하는 건 어렵더라는 거예요. 그럼 제주도로 하라고 했더니 아직은 때가 아닙니다 라고 얘기를 해서 그 때가 되기 전까지 제3국에서 합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북한 친구들이 저 조건이 있습니다. 2년을 내보내는데 한 번은 조국에 와야 합니다. 가족들이기 때문에. 좋습니다. 그래서 2년을 4번을 했습니다. 그럼 8년이 된 거죠. 8년 동안 북한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자고 하면서 농업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2015년에 평양에 갔을 때에 저희가 가르쳤던 2년이면 사람이 기수가 바뀌거든요. 사람이 바뀝니다. 2년 동안 같이 먹고 자고 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르쳤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를 우리가 반영을 했습니다. 그들이 성과를 갖고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현장에 가서 어떤 일을 하는지를 월드비전에 계속 보고하고 있고 저희가 그것에 대한 협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월드비전 사업장마다 우리가 가르쳤던 과학자들이 파견되어져서 거기서 이제 대표성을 갖고 일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을 온전하게 되어지게끔 하고 있고요. 이것을 통해서 저희가 종자를 만들어냈고 그 종자를 통해서 북한 전역에 효율성이고 다수학 품종들이 퍼지고 있습니다. 이게 채소 분야에서의 일입니다.
예, 과거는 이렇습니다. 한번 모입니다. 그럼 국가 친구들 제가 면접을 합니다. 그럼 그들이 수준 어느 정도 파악을 합니다. 그리고 국가 친구들한테 노트북을 주면서 당신들이 2년 동안 무엇을 할지에 대한 목표를 정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그 다음날 이 친구들 한 명씩 나와가지고 우리는 2년 동안 저는 이 분야에서 이렇게 연구하고 이런 성과를 갖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자기 목표를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 학자들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너무 과해 아니야 이건 왜 뺐어 이거 집어넣어 라고 하면서 목표 합의를 합니다. 그 목표 합의한 걸 가지고 2년 동안 제가 연구 사업을 하고 맨 마지막에 그거에 대한 평가회를 합니다. 그리고 종강식을 하고 종강식을 끝나면 이 친구들이 돌아간 다음에 자기네가 그것이 현장에 어떻게 반영되어지는지에 대한 보고서를 월드비전에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8년이 되었고요. 2016년에 5차가 나왔어야 하는데 5기가 나왔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아시지 않습니까? 대북 제재가 강화되어지면서 이 친구들이 나오기가 어려워졌습니다. 근데 이번에 갔더니요. 이 사업은 멈추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무엇을 주는 것보다 저 스스로 뭘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자립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기술협력, 과학협력은 앞으로 자기가 지향한 바이기 때문에 월드비전 이 분야에 있어서 끝까지 지고 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북측의 입장이었습니다. 대북 사업을 하고자 하시니까 그럼 과학협력이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하셔야 하고 그 과학협력이 경제협력으로 연동되어질 수 있는 아이디어를 같이 공유하시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역개발 사업도 하고 있습니다. 예, 이거는 문건으로 제가 대체하겠습니다. 앞부분에 아마 이종석 장관님 많이 말씀하셨을 거고요. 월드비전은 지역개발을 계속할 겁니다. 북한 전역의 사업장을 가지고 그곳에 와서 우리가 섬겨야 될 대상자를 찾고 아이들을 섬기는 노력을 멈추지 않을 겁니다. 전문성을 좀 더 강화할 겁니다. 옹호활동과 연대체 활동도 특별히 더 강조할 겁니다. 그래서 교회와의 연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교회에서 각자가 움직일 수 있긴 하지만 때로는 전문가 집단과의 연대를 원하시는 교회가 있으시다면 월드비전 기아대책 여러 기독교 기관들의 연대체 활동을 서슴지 않고 여러분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평양상주사무소는 모두가 사업의 투명성과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도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죠. 이 사업을 어떻게 우리가 모니터링하고 사업의 효과성을 측정해 나갈 것이냐. 이 부분은 저희가 같이 연대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한 단체만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여기 계신 대북 사업은 모든 단체들이 이 투명성과 책무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의 협력이 되게 주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마지막으로 교회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주최 측에서 이런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하셔가지고요. 우도 없고 자도 없다고 조영래 기자님 말씀하셨는데 대북사업 할 때는 우왕좌왕해야 합니다. 우로도 갈 수 있어야 되고 좌로도 갈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면 내 고집이 나는 진보니까 나는 원래 보수니까가 아니라 내가 진보든 보수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로 가라면 우로 가셔야 하고요. 좌로 가라면 좌로 가셔야 합니다. 우왕좌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중요하지 나의 정치적 성향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특히 기독교인들이 국률의 마음이 있어가지고 평양에만 가시면 이것도 약속하고 저것도 듣고 싶고 막 이런 약속 저런 약속 많이 하십니다. 근데 한국에 들어와서 정치적으로 문제가 되고 또 교회 가다 장로님들이 교인들이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올 경우에 그걸 멈추십니다. 마음의 부담으로만 갖고 계시죠. 그리고 실천하지 못하십니다. 함부로 약속하지 마십시오. 북한 친구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를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약속한 것이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거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안 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 번 약속했으면 지키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함부로 약속하지 마시고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지키셨으면 좋겠습니다. 수혜자 중심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주고 싶은 거 주는 게 아니고요. 그들이 필요한 거, 그들이 원하는 것 중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하시면 됩니다. 그들이 주인이어야 합니다. 북한이어서가 아니라 어디든지 지역개발하고 개발협력 사업을 하는 모든 전 세계 어디서든지 2005년 파리선에 근거해서 그들 수혜자 중심적 사고와 수혜자 중심적 사업을 추진하셔야 합니다. 그들이 주인입니다. 우린 기여자로 남아야 합니다. 다 교회가 개별적으로 사업들을 상당히 훌륭하게 잘하십니다. 그런데 가급적이면 전문기관과의 연대가 상당히 중요한 데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는 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월드비전 한 번도 북한에 들어가서 예수 믿으라는 얘기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더 큰 부담이 있는 건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라는 걸 어떻게 보여줄 수 있을까에 대한 더 큰 고민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통일이 북한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안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들의 문제를 취급하실 거고요. 예수를 먼저 믿었던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께서 우리대로 평가하실 겁니다. 그들을 갖다 놓고 현장에 가서 예수에 대한 복음을 말하지 못하지만 몸으로 표현하고 예수를 느낄 수 있게끔 우리 삶으로 북한 친구들에게 예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었으면 좋겠고 월드비전도 작은 보탬을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